안녕하세요. 제품별 KC 인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스탠다드 뱅크입니다. 오늘은 밥솥 겸용 에어프라이어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을 위해 스탠다드 뱅크 김한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중입니다. 밥솥 겸용 에어프라이어 복합 제품이잖아요.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도대체 몇 가지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전 쪽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경파 안전 인증 받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전자파 쪽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합성 평가 받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밥솥의 경우에는 또 에너지 효율도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효율 인증 이렇게 세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복합 제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밥솥인데 밥솥으로 시험해야 될까? 에어프라이어로 시험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밥솥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 액체 가열기기로 군이 나눠져 있고요. 네. 에어프라이기는 이제 전기 오븐기기로 네. 이렇게 주방용 전열기구 속에 그 군에 속해져 있거든요. 네. 그 군별로 이제 시험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네. 다 해주셔야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렇겠네요. 네. 세 가지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전기용품 안전 인증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제품은 이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거든요. 전격이 이제 가정용 250V, 상업용 480V 네. 이하 제품이면서 소비 전력이 10kW 이하 제품에 한해서 대상 제품이 되는 거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거를 초과하는 거는 네. 강제 대상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속하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네. 이런 복합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 시험 시 규격을 이제 밥솥, 액체 가열기기에 속하고요. 네. 그러니까 밥솥 규격하고 에어프라이 기기는 이제 주방용 전열기구고, 전열기구. 발음이 이렇게 안 돼. 거기에 해당되는 규격이거든요. 네. 이 규격들을 두 개를 적용해가지고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샘플을 두 대를 제출하는 건 아니고 한 대로 뭐 아까 이 규격에 대한 시험하고 이 규격에 대한 시험을 하고 그 당근 이제 시험비가 비싸지겠죠. 그렇겠네요. 업체는 좀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럼 이 대상 품목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KC 안전인증 시험이 가능한 시험 기간에 제품을 의뢰해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어느 기관에 신청하면 될까요? 아직까지 이제 안전인증 쪽은 이제 KT RLC라고 해서 세계 기관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신청서, 회로도, 사용 설명서, 제품 표시 라벨도 이제 샘플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주요 부품 리스트, 그 다음에 주요 부품에 대한 승인서, 사양서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접수 시엔 제품 인증 서류들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옛날엔 받아줬는데 요즘은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 어쩔? 생각하신다고요.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류는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회로도, 부품 리스트, 제품 매뉴얼, 그리고 이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 및 사양서들 이런 것들을 잘 갖추셔서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생 모델일 경우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위한 준비물은 뭐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뭘까요? 파생 모델이라는 건 기본으로 인증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생 모델이 이제 신청을 할 때는 뭐 제품 한 대 더 필요하겠고,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단순히 색상이나 이제 모델명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필요가 없고요. 네. 그 안에 이제 회로나 기구적으로 이제 수정 사항이 있는 것들은 이제 제품 한 대 제출하셔야 되고, 뭐가 바뀌었는지, 네. 어떤 부품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재해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파생 모델도 CB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그 안에 부품 관련 이제 인증서, 사양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자세하게 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45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법정 기일이 이제 주말, 뭐 공휴일들 다 제외하면 이제 2달 소요하시면 됩니다. 이제 CB 레포트, CB 인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이제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CB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는 그쵸. 절반 정도로 그쵸. 줄어들 것을 예상하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험을 하다가 이제 부적합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부적합돼서 수정이 되고 네. 또 다시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엄청나게 시험 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조처가 이제 KC 인증을 처음 하면 네.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이제 공장 실사, 초기 공장 실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공장 실사하는데 비용도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용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공장 실사할 때 그 제조 공장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 실사를 간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달라. 품질 문서를 좀 잘 오픈을 해달라. 네. 그 다음에 공장 라인을 보여달라. 이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협조가 잘 긴밀히 그렇죠. 진행이 돼야 그래야지 완벽하게 잘 수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적합성 평가 인증에는 적합 인증, 적합 등록, 그리고 잠정 인증? 잠정 인증은 거의 잘 안 네, 쓰셔도 거의 안 돼요. 이게 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 같은 시험소에서는 적합 인증, 지정 시험 기간 적합 등록, 그 자기 시험 적합 등록 네, 그냥 이렇게만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죠. 원래는 잠정 인증이라고 있는데 그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한 네.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인증이라고 보시면 저희랑은 거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밥솥 겸 밥솥 겸 에어프라이어 이 제품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지정 시험 기간 적합 등록. 네. 뭐 단순히 전자파 시험만 진행하면 되고요. 스탠다드 뱅크는 이제 적합 등록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접수하시면 그냥 한 번에 착착.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무선 기능이 있으면 무선 시험까지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적합성 평가긴 한데 적합 인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적합 인증으로 네. 들어갑니다. 네. 에너지 효율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효율 등급제도 있고요. 고효율 인증제도 있고요.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밥솥 겸용 에어프라이어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에어프라이기 기능을 제외한 밥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효율 등급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 밥솥이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이제 단상 교류 전원을 가지고 이제 전격 전압이 220V, 60Hz의 전기솥 또는 전기 보온 밥솥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전기 보온 밥솥. 네. 그리고 이제 취사 용량이 20인용 이하 그런 전기 밥솥으로 네. 전기 보온 밥솥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다음에 것은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네. 20인용 초과인 것, 네. 보온 전용인 것 이제 취사가 안 되는 거죠. 네.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거, 액화 석유가스라든가 뭐 다른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1에서 5등급 표시 라벨이 필히 부착돼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효율 등급제도 인증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 제품은 2대가 들어가고요. 네.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설명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네. 설명서상의 제품의 사양을 자세히 좀 기재해가지고 제출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몇 인분인지, 네. 뭐 최대 취사 쌀 용량이 몇 g인지, 네. 그다음에 최대 보온 시간은 몇 시간인지. 그런 것까지 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시험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재하시는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대표님, 에너지 소비 효율은 KC 안전인증, 인증서가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 인증이 안 된 상태로도 네. 시험 접수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접수를 하면 시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KC 안전인증 인증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네. 이거 에너지 효율이 완료가 안 돼요. 네. 어차피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증 KC의 안전 인증이 완료가 되고 나서 네. 에너지 효율도 최종적으로 성적서 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접수 시 KC 안전 인증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서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되고요. 안전 인증이 진행 중이면 안전 인증 완료 후에 거기 에너지 효율 담당자한테 인증서를 알려주시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성적서가 발행이 될 겁니다. 네. 네. 밥솥 겸용 에어프라이어 복합 제품의 판매를 위한 KC 인증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스탠다드 뱅크로 제품과 관련 서류만 주시면요,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 확인과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전자파 적합 등로, 에너지 효율까지 아주 그냥 원스톱으로 시험 및 대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저희 스탠다드 뱅크는 가정용 기기 안전인증, 안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아닌데. 내년부터. 아, 내년부터. 네. 아, 오늘 준비 열심히 해야겠네. 파이팅! 다음 콘텐츠의 제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복합 제품입니다. 아, 복합 제품 2탄이네요. 아,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선풍기에 LED 등이 달린 실링팬 조명,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C 인증 밥솥 겸용 에어프라이어 복합 제품 1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